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르쌤입니다. 지금 2024년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 찍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과학기술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쓰고 나서 다시 보니까 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나오는 지문이어서 이 지문의 핵심이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죠. 익숙지 않아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이 전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가볼게요. 1문단에서는 이제 태양전지의 종류를 무기, 그 다음에 유기 해가지고 장단점 딱 들죠. 그래가지고 이 지문의 주인공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 무기의 특징과 유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 무기 전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높아요. 수명도 길지만 비싸고 이게 가공성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효율도 좋고 이것도 오래 쓸 수 있지만 비싸낸 거야. 그리고 유기는 어떠냐면은 반대로 싸. 그 다음에 가공성이 뛰어나. 앞의 단점이 그대로 장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으니까 앞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으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장단점이 이렇게 딱 상반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어때? 싸. 근데 효율이 높아.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무기 특징과 가격이 저렴한 유기 특징이 함께 아울러지는 특징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문의 주인공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얘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인데 페로브스카이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얘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 꼭지점에 이렇게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작은 양이온이 이렇게 딱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각 면 중앙에 여기가 한 면이면은 요 면의 중앙에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음이온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이온이 존재하는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여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를 알려주는데 이 구조가 큰 양이온, 작은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큐빅 구조로 있는 거야 라고 그림과 함께 구조를 제시하고 있죠. 자,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꽉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뭉쳐있으니까 조금만 툭 건드려도 다른 애라면 이게 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게 태양전지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여기 가서 생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BX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고요. 이때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에는 A의 유기, B의 무기, X에는 음이온이 온대요. 그래서 유기양이온, 무기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으니까 유기, 무기 합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의 특성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구조 달라지고요. 결정구조 달라지면은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구나. 관계 세팅도 좀 보시고요. 자, ABX 자리에 2개 이상 원자 결합한다면 효율도 높아진대요.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쌤이 지금 낮아진다, 활발해진다, 결합되어 있다,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 위아래 화살표를 좀 쳐가면서 독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색깔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2학년 지문이다 보니까 참 친절하게 그림에서의 A 구조가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그림으로 제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 있죠. 그래서 그림에 이미 A, B, C, D, E 5층 구조다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A 단락을 읽으면서 A, B, C, D, E의 5층 구조겠거니 라고 알아서 층을 나눠가면서 읽어주셨어야 됐고요.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림을 안 주죠. 그림 안 주고 알아서 5층인 거를 판별을 해내셨어야 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지문 구성이 됐겠습니다. 얘는 아직 2학년이라 친절하게 그래서 노란색 층, 초록색 층, 주황색 층, 하늘색 층, 보라색 층 이렇게 5층이 나뉜다. 층을 나눠가면서 읽어주셨어야지 됐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TCO층에서는 전면 전극 역할을 해가지고 전류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어떤 그런 기판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층 하나 끝났어. 그리고 전자수송층, 전자가 이동하는 층인데 여기서는 요게 여기를 잘 읽으셨어야 돼. 나 이걸 왜 이렇게 못 읽니? 페로브스카이트 층이라고 하는 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라고 하니까, 여기는 TCO 층이고, 여기는 전자 수송층이면은, 이런 층이 아직 안 나왔지만 있겠거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 층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층을 잘 나눠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 만드는 거는 여기서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 층이 어디였지? 아까 그 위에 층이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를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였죠. 그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직접적인 접촉 안 한대요. 그래서 효율을 높인대요. 그리고 여기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인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대요. 그거는 공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수송을 잘 할 수 있고 빛이 되게 많이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서 아까 나왔던 페브로브스카이트 층 이 얘기를 하려고, 2층 얘기를 하려고, 페로브스카이트, 나 아주 몇 번을 잘못하고 있니? 페로브스카이트가 뭐 하는 앤지를 설명한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딨어? 여기 3번째 층에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햇빛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 잠깐 다시 봐볼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빛에 의해 전자와 전공을 잘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오게 되면은, 태양광, 빛이 왔어요. 빛이 와가지고 전자가 이탈하고요. 전공도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엔 태양광이 들어와서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전자와 전공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대. 그럼 봐봐.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 전자가 만들어져서 전자 수송층 지나서 TCO층으로 이어지겠죠. 전공이 만들어져서 전공 수송층 지나서 마지막 후면 전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가게 되면 3층에서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져서 전자는 이렇게 가게 되고 전공은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전공이 각각 다른 양극으로 가게 되면서 양쪽 전극으로 가게 되면서 전자와 전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양 끝에 전자와 전공이 있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해서 후면 어디 갔죠? 전극으로 수송을 할 거야. 뭐를? 전공을. 그래서 이제 전공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는 뭐 유기 반도체가 쓰이고 전도성이 높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뭐 그냥 읽어주시고 밑줄 쳐주시면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A 파트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층 구분해서 나뉘는 거. 그래서 노란색 층, 그 다음에 초록색 층, 그 다음에 주황색 층, 그 다음에 하늘색 층, 이렇게 보라색 층 이렇게 층 나뉘어가면서 읽는 거랑 여기서 3번째 층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전자랑 전공이 만들어져서 전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전공은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나머지는 뭐 빛이 투과가 되네, 전류가 잘 흐르네, 유기네, 무기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여기 가서 찾아가서 확인하고 문제 풀면 돼. 그것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머릿속에 처리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갔어. 그러고 나면 이제 후면 전극에는 전기화학적으로 뭐 이런 애들 써가지고 또 뭐 변환 효율을 높인대요. 그냥 읽고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죠. 이 문장이 A 단락 전체를 요약한다면은 요렇게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잖아. 3층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전자랑 전공이 만들어져서 전자수송층, 전공수송층을 통해서 저기 있는 전면 전극, 후면 전극으로 도달하더라 까지의 내용이 요 전체의 내용인 거지. 저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했다. 자,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해진 외부 회로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상황이 됐더라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 단락이어서 장점이 뭔데? 곡면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 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장점이지? 근데 단점은 뭐야? 효율이 아직 좀 떨어지고 수명도 좀 짧고 환경적인 소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야. 그래서 장단점 제시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내용일치 문제였는데 1번 보시게 되면은 형태나 색채 조절 가능하다고 했지요. 2번 유리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투과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어디 있나요 지금? 산화물 유리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한다고 했으니까 투과율이 낮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3번 가볼게요.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맨 앞에 있을걸 여기?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3번 선지 근거 여기 있습니다. 4번 보시면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친환경적이다. 오행 수명 짧고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왜 X 안 해놨지? 그래서 친환경적이지가 않고요. 5번 보실게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이다. 아이고 지금 보시면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였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가 있고 얘는 유무기 하이브리드는 무기랑 유기랑 합쳐져 있는 애였으니까 이 실리콘 태양전지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0번 보실게요. 기억이 여기 있어요. 그냥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이해인 거야. 뭐 밑줄이라고 해서 밑줄 앞뒤 맥락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지금 답은 2번이었고요.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은 것까지 맞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게 아니고 높았잖아요. 이것도 내가 X 쳐놨어야 됐는데 지금 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합 에너지가 작아 자극 반응에도 반응이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반응성이 낮은 게 아니고 높겠죠. 자, 1번 보게 되면은 빛에 의해 전하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디 있죠? 빛에 의해서 전하 생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가 근거가 되겠고 3번 이온 종류에 따라 결정구조 달라지고 전하에 영향을 줍니다. 이온 종류에 따라 결정구조 달라지고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 유기이온과 무기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었죠? 유기양이온과 무기양이온이 합쳐져 있더라. 그래서 유기이온이랑 무기이온이랑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유기와 무기가 하이브리드 되는 태양전지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전지의 구성을 알려줄게. A 단락에서 1, 2, 3, 4, 5, 5층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고요. 5번 보게 되면 ABX 자리에 오는 이온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돼?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면은 결합된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2개 이상 결합된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발음이 이렇게 꼬이니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있는 경우에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광전 변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었던 문제다. 다음 가시죠. 드디어 A 문제, 그림 문제 왔습니다. 아까 5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그림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읽으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3번 선지가 답이었거든요. 근데 바바리 지금 이제 B, D, 연두색이랑 하늘색 층에서는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연두색 층이 전자 수송층,
하늘색층이 전공수송층이 맞는데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인가? 본문 가서 찾으면 되잖아. 연두색층은 무기 반도체 맞는데 하늘색층은 유기 반도체 쓰인다며. 그러면은 둘 다 무기 반도체 소재를 쓴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냥 본문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층만 잘 나눠가지고 읽었으면 됐던 거야.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번 이제 정답지 한번 볼게요. 1번 보게 되면 전면전극으로 여기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받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전자 수송층을 거쳐서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TCO층으로 전달되니까 얘는 전달받겠죠. 1번 적절하고요. 2번 보게 되면은 직접 접촉을 맞아서 효율을 높인다. 어디 있었습니까? 직접 접촉을 맞아서 효율을 높인다. 여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게 되면은 C에서는 A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전공을 생성하면 어디 있었나요? 태양광이 지금 흡수가 되어서 1층, 2층 지나서 3층에 도달하게 되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전자전공 생성하게 되면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근거 여기 있습니다. 4번 적절하고요. 5번 보게 되면은 전자전공이 각각 전자수송층, 전공수송층 지나가지고 A랑 E에 도달하게 되면은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서 그래서 각각의 수송층을 통해서 양쪽 전극에 도달하게 되면은 외부 회로가 형성이 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까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42번이 끝이죠. 그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금 보기 문제였고요. 가, 나 정보 제시하고 있는데 가는 유기태양 전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되게 많이 흡수가 되는데도 효율이 떨어지더라. 왜? 전자의 이동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게 가의 내용이고요. 나의 내용은 탄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요. 탄소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저기 다른 애들이랑 같이 다 짝꿍을 만들 수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랑도 만남을 일으켜서 부식이나 연소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답이 2번이거든요. 2번 보시게 되면은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태양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자 효율이 낮으니까 효율을 높일 거래. 어떻게 높일 거야?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해야 되겠다. 오행? 얘는 흡광 계수가 이미 높아. 그럼에도 자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럼에도예요. 이미 흡광 계수가 졸라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낮은 이유는 얘가 원인이 아닌 거야. 전자의 이동거리가 짧고 전자의 이동 속도가 느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얘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를 높이는 거는 이미 효율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해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고요. 1번 보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발음 잘한다. 다 끝나갈 때쯤 되었고,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자 이동 속도가 문제였잖아. 그럼 얘를 더 고려하게 되면은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네. 여기를 근거로 1번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수명이 짧은 이유는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물질 모여 탄소가 부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3번 적절하고요. 4번. 얘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 탄소와 외부 환경과의 반응, 뭐예요? 내부 물질이 탄소인데 얘가 바깥에 있는 산소, 수분, 얘네랑 반응을 일으키는 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보기에서 근거 찾을 수 있겠고요. 5번. 유기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광전 변환 효율이 낮은 것은 생성된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한 전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지금 흡광 계수가 매우 높아가지고 빛을 겁나 많이 흡수해서 다량의 전하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전자만 전극에 도달하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되는 게 문제야.
그럼 결국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하는 근거도 가에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다. 해서 42번 문제는 본문의 어떤 비중보다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보기를 잘 읽고 문제를 푸셨어야 됐던 문제다.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느라도 고생 많았고 시험 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야지 라고 해설 찾아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너무 기특하다 칭찬 많이 해주고 싶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 모의고사 이제 9월 달에 보겠죠. 9월 모의고사는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